이런 음식은 잘못 섭취하면 간암으로 직행합니다. 혹시 집에 있는 냉동실에 어떤 음식이 보관되어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동실에 어떤 음식이 있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똑같은 재료를 다시 사서 또 냉동실에 넣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냉동 보관된 재료에서는 먹기만 하면 바로 간암으로 직행하는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식으로 간암을 유발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간암을 유발하는 아플라톡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씨앗 건강식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영상으로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고급 건강 정보를 많이 전해드릴 테니 건강식품 구매는 꼭 고정 댓글에 있는 황금씨앗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플라톡신의 유래.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로 옥수수, 땅콩 등을 오염시키는 물질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다량의 아플라톡신을 섭취할 경우 아플라톡신 중독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1960년 영국에서 곰팡이 독소에 오염된 땅콩이 첨가된 사료를 먹은 칠면조 새끼 10만 마리가 폐사되어 수십만 달러 손실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알지 못했으나 원인물질을 분리하였고 이를 아플라톡신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곰팡이 독소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플라톡신의 종류. 아플라톡신은 B1, B2, G1, G2, M1, M2 등으로 분리됩니다. 그중 아플라톡신 B1은 가장 흔하게 발견되고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플라톡신 B1은 간, 신장, 허파 등의 암을 유발하며 특히 간에 치명적입니다. 간염, 간경화, 간암을 유발하고 발생 빈도와 독성이 가장 높아 보통 곰팡이 독소라 하면 아플라톡신 B1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플라톡신 M1의 M은 우유, 밀크를 의미하며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젖소에 젖에서 발생되지만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사료를 3에서 4일 정도 중단하면 아플라톡신 M1은 없어집니다. 아플라톡신은 모든 식품에서 발견되는데 곡류, 견과류 등에서 쉽게 발견되며 특히 땅콩과 콩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우리나라는 메주 발효 음식을 많이 먹는데 주로 간장, 된장이 있습니다. 메주를 발효시킬 때 아플라톡신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때 된장이 암의 원인 식품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메주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취급만 잘하면 아플라톡신의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오히려 항암작용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강한 산성, 강한 알칼리성으로는 분해가 되지만 열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띄어 28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지 않으면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견과류나 가공식품에서 종종 검출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으로 가는 지름길. 보통 간질환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간염을 앓게 되다가 관리가 잘 안 되면 간경화가 된 후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플라톡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간암으로 바로 직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형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량만 먹어도 간암 발생 위험도를 60배나 높일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독극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플라톡신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여러 가지 곰팡이균 중에서 Aspergillus flaus, Aspergillus parasitious가 번식할 때 주로 생성이 되고 이 곰팡이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음식은 밀, 쌀, 옥수수처럼 전분이 많은 곡류와 기름기가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물론 신선하게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냉동실에 보관했을 때입니다.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신선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보관되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냉동실에 음식물을 보관할 땐 반드시 소분한 후 날짜를 꼭 표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은 특히 떡을 냉동실에 장기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냉동떡, 냉동밥, 냉동빵, 냉동만두 등은 보관 기간은 3개월 이상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 잘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견과류는 땅콩입니다. 땅콩을 삶아서 먹으면 정말 고소하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땅콩은 곰팡이 독소가 잘 발생할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기보단 소량만 구입하셔서 가장 신선한 상태일 때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과자나 빵 중에 땅콩이나 견과류를 재료로 넣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재료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자 중에서는 오징어 땅콩, 또 맥주 안주로 많이 사 먹는 기름에 튀긴 땅콩, 빙과류 중에서는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그리고 제빵 중에서는 호두파이 등 이런 음식들은 웬만하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먹는 음식 중에서는 누룩을 발효해서 만든 된장, 고추장, 청국장, 막걸리 같은 음식 중에서도 아플라톡신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누룩은 밀을 빻은 후 물과 반죽을 해서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만들어낸 곰팡이 배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곰팡이만 딱 선택해서 배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혹 아플라톡신을 발생시키는 곰팡이균이 섞여서 피어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기준치를 총 아플라톡신 양은 킬로그램당 15마이크로그램 이하, 그리고 아플라톡신 비원은 1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재래식 된장이 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판매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고유의 음식인 된장이나 청국장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다행인 것은 메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좋은 균들에 의해 초반에 조금 있었을 수 있는 아플라톡신이 점점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된장이나 청국장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아플라톡신은 물로 씻거나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생긴 부위가 있다면 즉시 버리셔야 안전합니다. 곰팡이 부분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육안상으로 이상이 없어도 혹시 먹었을 때 좀 쓴맛이 난다거나 냄새를 맡았는데 쩐내가 난다면 이것도 역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플라톡신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음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땅콩, 옥수수, 우유, 치즈, 견과류, 곡류, 대두, 무화과, 향신료, 면실료 등입니다. 끝으로 이 정보를 보신 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냉장고에 혹시 오래되고 안 먹는 음식들이 있다면 싹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건강식품을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상세 설명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황금씨앗 스토어에서 구입해 주셔도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